그럼 어떤 부동산을 매수해야 될까? 입지가 좋아도 나빠도 규제 시장에서 좋은 거 사셔야 됩니다. 그쵸? 네. 상승 시장에서는 먼저 사시고 나중에 파는 거예요. 그죠? 하락 시장에서는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입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먼저 사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입지가 나쁜 데 갖고 계신 분들은요, 먼저 파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이게 상승 시장인데 먼저 파시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가지 전략들을 한꺼번에 써야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입지가 나쁜데 입지 좋은 데로 이사 가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시에 진행하셔야 돼요. 894구를. 그쵸? 예, 그런 부분들. 누가 매수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무주택자들이 매수를 하죠. 1주택자들도 매수를 하고 다주택자들도 매수를 합니다. 무주택자들은 잠재 수요자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 잠재 수요자는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안 움직입니다. 맨 나중에 움직여요. 1주택자들은요, 2주 수요입니다. 여기는 때가 되면 움직입니다. 그죠? 다주택자들은요, 임차 공급자죠. 제일 먼저 많이 움직입니다.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먼저 움직이고 1주택자, 무주택자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발짝씩만 조금 더 먼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무주택자들이면요, 1주택자들이 어떻게 이사 가는지, 언제 이사 가는지 그거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1주택자라고 하시면요, 투자자들이 어디 사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액터별 차이가 있는데 일단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1주택자, 가장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버려야 될 심리는요, 일단은 이 보수적인 걸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투자를 바로 따라하시면 좋겠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선행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한 발자국만 먼저 움직이시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장기 보유 전략, 중기 실행 전략, 단기 시세 차익 전략이 있는데 각각 다 다릅니다. 이것 좀 설명드리고 입지 설명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장기 보유 전략이 가장 리스크가 낮습니다. 맞죠? 단기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장기가 실패할 가능성이 제일 낮고요. 성공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장기를 추천드리는데 보통 중기 정도까지만 하시더라고요. 단기 같은 경우는요, 소위 말하는 선수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이냐면은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좋고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오르는 타이밍이면 사는 것들이고 내리기 전에 파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시장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장기랑 중기만 하시면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장기 보유 전략인데요, 리스크가 제일 낮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욕심만 버리면 올려요. 간단하죠. 욕심만 버리시면 됩니다. 욕심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싼 거 사서 비싸지길 기다리는 게 욕심이에요. 그리고 나쁜 거 사서 좋아지길 기대하는 건 욕심이고요. 그리고 왜 샀는지 모르고 사는 것들은 다 욕심입니다. 이런 게 투기예요. 이것만 아시면요, 100% 성공합니다. 투자자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수요자들은요, 무조건 장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이제 직접 입지를 말씀드리면은 반발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오늘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냐면 이게 지난 10년 동안의 시세 변동률인데 빨간 게 오른 거고 파란 게 내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올랐는데 여기 파란 부분들이 있어요.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 동구, 그리고 여기가 파주 CM이에요. 김포, 인천, 서구, 중구 이런 지역은 파란색이고 다 빨간색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재에 있었죠. 일자리 호재, 교통 호재, 새 주거시설 3개 단지 이상 들어오는 호재가 없었던 지역일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지역인데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지인 거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양시, 일산 신도시가 있어요. 일산 서구, 일산 동구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산 신도시죠. 일산 신도시는 입지가 되게 좋습니다. 그냥 별 문제가 없었으면은 호재가 없어도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는 왜 빠졌을까? 10년 동안. 10년 동안 빠졌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일산 신도시에는요, 일단은 일자리가 줄었어요. 놀랍게도. 예. 그 사법연수원이라든지 뭐 금융연수원이라든지 MBC 방송국에 고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줄었어요. MBC는 또 상암으로 갔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 교통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온 게 백석역에 요즘 YCT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건 그렇다 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일산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새 아파트를
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속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가냐면요, 북쪽에 지난 10년 동안에 파주 운정 신도시가 개발됐습니다. 맞죠? 일산 신도시만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산 신도시만 한데 아직도 분양할 게 또 있어요. 파주 운정에 분양가 3분의 1을 아직 안 했거든요. 아직도 공급을 또 해요. 그럼 일산 신도시 또 수요를 또 갖고 가겠죠. 그게 끝이 아니야. 서쪽에는요,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어요. 일산보다 더 커요, 심지어는. 그죠? 근데 김포도 지금 일산 김포 한강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풍무지구, 사후지구, 고촌지구 또 입주를 해요. 예, 그렇죠. 또 그게 끝이 아니야. 덕양구라는 데가 있어요.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여기는 올랐죠. 여기는 일자리, 교통, 새 주거시 호재가 다 몰렸습니다. 삼성 신도시 들어보셨죠? 지축지구, 원흥지구, 원당, 능곡, 지금 향동, 다음 달 분양한 덕은 11만 세대예요. 11만 세대가 다 새 아파트라고요. 지금 일산이 왜 빠지는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래서 가격이 결국 결론적으로 빠졌는데, 문제는 3기 신도시를 2달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다가? 고양시 창릉에다가. 몇 세대? 3만 8천 세대. 죽으란 얘기죠. 예,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산 시민들은 매주, 지금 아마 촛불 집회 하고 있을 겁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김현미 장관님 사무실 가서 지금 촛불 집회 매주 합니다. 매주. 기사 안 나오죠? 매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산이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일산은요, 그 10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욕심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타를 놓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10년 동안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욕심이죠. 왜? 입지가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투자했어요? 그렇잖아요. 싸다는 이유 하나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도 차라리 평촌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같은 시기에 나왔던 것들, 그때는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은 실패할 가능성은 없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호재 없었고, 교통 호재 없었고, 대규모 주거시설 호재 없는 데다가 대규모 공급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이 광명, 분당인데요. 광명, 분당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개 호재가 다 있었죠. 일자리 증가했죠. 광명 테크노밸리, 분당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 호재는요, 광명 KTX, 그렇죠? 분당에는 신분당선. 대규모 새 주거시설. 광명은 지금 도시 전체가 다 새 아파트화 되고 있죠. 분당은 판교 하나로 끝났어요. 그냥 일산이랑 얼마나 다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죠. 그럼 광명이랑 분당이 10년 전에 비쌌느냐? 최근에 와서 오른 겁니다. 그 전에 충분히 이런 호재들을 예상할 수 있었고, 예상한 시기에 2012년도, 13년도만 들어갈 수 있었어도 지금 2배 이상 오른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확정된 호재들만 찾으셔도 충분하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 이익 실현 전략인데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전략입니다. 일단 호재가 가시화됩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가시화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은 단순 개발 계획 발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공만 하고 착공식 안 한 게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삽을 퍼야 돼요, 일단. 그리고 준공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된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 보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은 다 알아요. 뉴스에 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신분당선 연장하고 있잖아요.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용산역까지 가는 건 확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안산선 개발할 거죠. GTX A 노선 들어갈 거죠. 그런 것들. 그때문에 지금 신림선 경전철을 공사를 하고 있어서 2022년도에 개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데 옆에다 그냥 아파트 사만 두셔도 호재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5년 동안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대세 하락기에도 올라요. 그런 데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투자자들이나 자가 실수요자들에게 모두 추천드리는 전략입니다.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제로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내 앞에 여기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호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작년에 12월 달에 9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역 잠실까지 오던 9호선이 송파구 다 지나서 강동구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규 여기 생긴 데는 다 호재지만 그거보다 더 호재가 어딘 줄 아세요? 원래 노선이 있는 중앙은 더 호재인 거예요. 대표적인 지역이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이었어요. 예, 왜? 송파구에 70만, 강동구에 40만 수요가 공짜로 생겼어요. 110만 수요가 배후 소지가 생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반포동은요, 가만히 앉아서 입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입지 가치가. 왜? 배후 소지가 그만큼 많아졌으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메인 노선들이 연결되는 지역의 핵심 입지들은 사두시면 돼요. 예, 절대 안전한 안전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요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예.
이거는 심리의 문제거든요. 입지가 나빠도 오를 수 있고요. 입지가 좋아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어 들으면 그냥 사요. 분석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매물 감소하고 매물이 뭐 감소하면 또 사요. 저건 따져봐야 되거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요. 근데 1번, 2번은 애매한데 3번은요 100%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 이 얘기 나오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사야 돼요. 많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들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단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빠졌을 때 하는 것들이지 단타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과거에는 무조건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은 안 올라요. 안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파트 수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구축들은 경쟁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10년차 미만은 신규 아파트입니다.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10년차 미만 아파트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입지만 아니면은 무조건 사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요 10년차, 20년차 넘어서 20년차 넘어가는 아파트들 있죠. 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20년차가 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살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기준 딱 하나입니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확정이 돼 있지 않으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확정이 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아시죠? 다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시공사들이 10년 전부터 로비를 하러 옵니다. 여기 건설사들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다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작업들을 해요.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개포동, 반포동 다 작업들을 다 미리 해놓고 있습니다. 동부 이청동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 다 알고요. 그리고 그 정도 아파트가 되면요 보통 조합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아파트들은 안전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 차가 넘었는데 그런 호재들이 없어? 그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파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제일 애매한 게 10년 차, 20년 차인데요. 여기는 입지가 좋으면 돼요. 한 번씩 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만큼 많이 오르진 않지만 신규 아파트가 오르게 되면 따라 오릅니다. 그 한계선이 저는 20년 차까지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차 전후에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살 것인지, 팔 것인지 말 것인지를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입지 경쟁력이 다르고 상품 경쟁력이 다르고 입주민 경쟁력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내가 못 산다고 다른 사람도 안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면 안 되는 아파트, 팔아야 되는 아파트, 네, 사도 되는 아파트, 꼭 사야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요거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에 바로 입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단기적인 상승호가 하락호가는 다 잊어먹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또 올라갈 것이냐? 다 잊어먹으세요. 오늘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려면은 입지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면 안 되는 것들, 싼 물건들 하지 마세요. 싼 지역의 싼 물건들, 오래된 물건들, 불확실한 물건들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것들은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옆에 신규한테 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서울이면 무조건 경기도를 이겼거든요. 지금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경기도에 지는 지역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도봉구, 의정부나 남양주시한테 져요. 맞죠? 금천구, 광명시나 안양시한테 져요. 맞죠? 중랑구, 구리시나 남양주한테 집니다. 맞죠? 동작구, 관악구, 과천시한테 져요. 맞죠? 네, 그런 것들. 결국은 싼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서울이니까 무조건 오를 거야.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서울이나 경기도나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조건 같이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준공이 20년 차 넘었는데 재건축 때문에 이슈가 없어? 그럼 파시면 됩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낮은데요? 손절배 하시고요. 더 좋은 거 갈아타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셔도 되는 것들, 10년 이상 거주할 실수요가 많은 지역의 새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조종기에 사셔도 돼요. 왜? 10년 동안 거주할 거기 때문에 10년 버티면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차피 중장기 할 것들이면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근데 이게 잘 어떤 건지 모르겠어 하시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상위 지역에 새 아파트 사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들이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서울이란 지역들 상위 지역이 이렇게 될 텐데 이 지역들의 새 아파트들은요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이 빠질 이유가 없고요. 요 하위 지역은 뭘까요? 하위 지역은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새 아파트만 하셔야 돼요. 헌 아파트 하시게 되면은 여기는 위에서 서울 상위 지역한테 치우고
경기도 상위 지역한테 또 치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를 뺏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아니면 수요를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새 아파트면요, 여기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금천구가 있죠. 금천구에서 오직 한 아파트만 비싸요. 롯데캐슬 골든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독산역이랑 금천구청역 사이에 거의 4,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인데 그게 지금 2,800 가까이 됐어요. 그게 1,200이 분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아파트는 다 1,000만 원대예요. 2,000만 원대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대단지, 입지 좋은데 새 아파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사셔도 된단 말이에요. 입지가 나빠도. 예,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향후에는 이제 호재들이 실현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 텐데, 신규 교통망, 환경 쾌적성 회복 지역들, 대형 학원가 입지를 보시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신규 교통망 중에서 좀 강남권 연결이 된 지역들, 그러니까 저는 요 신림선 주변에 있는 지역들 좋다라고 추천드립니다. 신분당선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북부 연장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GTX 신안사선도 서울에 가까운 쪽은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혐오시역 제거되는 지역들일 텐데요. 서울에 있는 군대, 철로, 차량기지, 고압전류 발전소, 외인 집단 거주지, 집창촌, 유흥업소 밀집 지역 중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지역 옆에 지역들은 무조건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아파트든 단독이든 이런 혐오시설들이 없어지는 것들은요, 프리미엄이 2배로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대표적인 적이 청량리 588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들을 정리해봤더니 송파구의 9호선 연장 구간들이 과거 대비 확 달라졌습니다. 지금 상가들도 칙칙했었는데 계속 좋은 상가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지역들은 심지어는 다세대 빌라도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강남구의 신사동, 논현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정말 쌌던 지역입니다. 나가요 아가씨들이 많았던 지역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분당선이 개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아지고 상권도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아파트든 단독 다세대든. 그리고 종로구는 서초 부촌 인근에는요, 지금 집들이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구는요,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여기는 부지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아파트, 단독, 비세사대 빌라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동구에서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지금 아파트 공장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지금 일자리가 워낙 많아지고 공장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아진다고 확신할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도 당일리 발전소 주변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정말 좋은 입지죠.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포동만 빵 떴었는데 반포동 이상은 아니지만 그 급으로 따라갈 지역들이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이게 서리풀터널 개통된 다음에 양쪽이 다 호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반포동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반포동만큼 유사율을 누릴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계속 호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가는 것들은 다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리미엄 지역, 지금 중계동, 목동, 대치동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더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자사고를 폐지해도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학원가들을 딴 데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학원가들이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계동의 배우 수요지는 이만큼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목동의 배우 수요지도 이만큼 있다는 얘기고요. 대치동의 학원가 영향력은 전국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우 수요지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거만 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후 전개될 트렌드 하나인데요.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 환경에 대한 중요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치동, 목동, 중계동 영향권에만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지역들은 아마 좀 다른 방향으로 막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트렌드가 뭐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안 사세요. 어디 사실까요? 서울 살고 싶어 하시는데 서울도 딱 정해진 입지가 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곳,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주택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가 건대 입구에 있는 하나의 주상복합입니다. 클래식 500이라고 하는 주상복합인데요. 40평인데요. 방 하나예요. 그러니까 딱 2인이 사시는 겁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그래서 헬스도 케어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왜 추천드리냐면은, 여기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왜 소개를 해드리는 거냐면은, 입지가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일단 전철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한방병원, 양방병원, 종합병원이 큰 게 2개가 있어요.
공원이 한강도 있고 어린이대 공원, 녹지공원, 수공원이 다 있죠. 백화점 있죠. 마트 있죠. 길고 나가면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예, 이제 그 말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막 그래요. 좋은 집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살아야 돼요. 그리고 대형 병원이 있어야 되고요. 전철역이 있어야 되고요. 환경이 좋고 즐길 거리, 쇼핑시설, 교육만 없죠. 이런 시설들을 에이징 인 플레이스,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곳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런 입지들이 굉장히 좋다는 것들이고요. 결국 뭐냐면요,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입지들 있죠. 거기에 전철역을 끼고 있으면요, 가격 절대 안 빠집니다. 앞으로 교육 환경, 학생 수가 줄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왜? 점점 은퇴자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입지들, 지금 종합병원 있는 입지들은 다예요. 100%. 일원동도 마찬가지고, 둔천병원, 둔천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발산역도 마찬가지인 것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희궁자이가 있는 독립문역, 서대문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입지들. 그리고 이제 주택 상품인데요. 이거는 대세는 아닌데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아파트가 주상복합보다 월등히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요, 주상복합도 인기가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근데 물론 그러니까 과거에는 100 중에 아파트가 90 이상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는 주상복합이 올라가서 한 20에서 30%는 가져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헬리오시티 가보셨어요? 단지 끝에서 입구까지 가는데 제 걸음으로도 20분이 걸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1시간 걸려요. 그런데 안 살아요. 근데 주상복합 사시면요, 위에서 밑에까지 비 안 맞고 엘리베이터로 다닌단 말이에요. 밑에 편의점, 마트 있으면은 밖에 나갈 일이 없죠. 전철역 끼고 있죠. 그러면은 주상복합은 무조건 인기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택 형태입니다. 결국은 향후에 물론 아파트가 더 인기가 훨씬 많은 거예요, 대다수가. 근데 이제 은퇴하실 분들이 주목하는 입지들도 서울에서 분명히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것들이 종합병원, 역세권, 주상복합 입지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